자, 이어서 또 가봅니다. 자, 정전 용량이 10 마이크로패럿인 콘덴서 10개를 병렬로 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했을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좀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뭐 잘 나오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고, 자, 10 마이크로패럿을 병렬로 10개를 한다. 정전 용량은, 이거는 뭐였습니까? 10을 곱해주면 되고, 그렇죠? 저항과는 반대요. 자, 그 다음에 직렬로 이걸 연결했을 때는, 그렇죠? 자, 어떻게 됩니까? 10개를 직렬로 하면 얘는 바로 10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죠. 병렬일 때는 계속 더해진 10을 곱하는 거고요. 병렬일 때는.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 10 마이크로패럿을 10으로 나눠주니까 얘는 1 마이크로패럿이 된다. 그 얘기지. 얘는 100 마이크로패럿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거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이걸로 그럼 나눠보면 되죠. 이것을 얘로 나누면 100을 1로 나누면 100배가 되는 거지. 자, 200V와 10 마이크로, 그 다음에 5 마이크로의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돼 있을 때, 이때 C1에 축적되는 전하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여기는 쿨롱이죠. 마이크로 쿨롱 전하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C1, 이 녀석이 10 마이크로패럿이고요. C2가 5 마이크로패럿을 병렬로 지금 연결한 거고, 여기에 200V를 지금 가한 거죠. 200V. 그럴 때 C1, 여기에 축적되는 전하가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여기에 축적되는 전하는 그냥 이거와 이거의 영향을 받는 거, 200V가 여기에 걸리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전하 Q 뭐였습니까? CV였죠. Q는 CV. 그래서 여기에서 C는 지금 10 마이크로패럿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그때 전압은 200V. 여기에 200을 이제 해주면 여기에서 C1, 여기에서만 축적되는 걸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계산해 보니까 2000 마이크로가 되죠. 여기 2000 마이크로패럿이 마이크로 쿨롱이 되죠. 4번. 규격이 같은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용량과 전압을 지금 물은 거네요. 그쵸? 한번 상황을 봅시다. 이렇게 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5V짜리 이렇게 두 개를 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1.5V로 달라지지 않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그쵸? 하지만 그만큼 사용 시간은 하나 걸을 때보다 2배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전압은 불변하지만 용량은 2배가 된다. 이래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정전 용량의 단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문제를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 단위, 피코, 나노, 마이크로, 또 여기 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이거는 369, 12, 3의 배수 형태로 나가요. 그러니까 밀리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 여기 3이면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나노 이러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 이래야 돼요. 369. 그 다음에 피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 3의 배수 형태로 가야 되는, 이것이 아닌 거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콘덴서 이거였죠. 요거 여기 유전율의 거리, 이 둘의 간격이죠. 간격에 반비례하고 면적에는 비례했었죠. 그러니까 크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간격을 작게 해야 얘가 작아야 얘는 커지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맞죠. 면적을 좁게 한다. 아니죠. 면적을 넓게 해야지. 이것이 옳지 않고 이거 맞는 거네요. 그리고 유전율이 커야 되기 때문에 비유전율이 큰 유전체를 여기다 삽입한다. 맞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지. 5와 10 마이크로 패럿의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그때 C1의 양단의 전압을, 자, 이거 자, 잘 봐야 되는 문제죠. 여기가 5 마이크로고요. 10 마이크로 패럿인데 여기에 지금 30V의 전압을 지금 가한 상황일 때, 그때 C1, 이게 지금 C1이죠. C1, C2. 여기에서의 전압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것은 저항과 반대가 된다는 거 자꾸 기억을 해야죠. 저항일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의 영향을 받지만 얘는 반비례 배분이 돼요. 전압이. 그래서 자, 30V에 반비례 배분이 돼야 돼. 그래서 전체의 양인 5 플러스 12 전체의 합한 것에 의해서 얘에 걸리는 전압은 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C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반비례 배분 기억하자 그랬죠. 이걸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 또 여기에 걸리는 만약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이것분의 분자에 얘가 와야 된다는 거죠. 반비례 배분. 그래서 여기가 15니까 아무튼 약분해 주면 2가 되니까요. 20V가 바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근데 분자에는 얘가 와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합시다.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우리가 뭐 가변 콘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변 콘덴서에는 바리콘, 트리머 콘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변한다를 영어로 우리가 가변을 variable 이러죠. variable 콘덴서 이걸 따가지고 그래서 바리콘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바리 콘덴서가 가변 콘덴서 variable 변하는 그렇죠? 변할 수 있는 가변 콘덴서다 그 얘기지. 자,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극성이 없고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 기억을 해봅시다. 세라믹 콘덴서 전극간의 유전체로 티탄산 바리움과 같은 유전율이 큰 재료를 사용하고 극성이 없고 저렴하다. 세라믹 콘덴서 세라믹 30과 4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뒤에 역시 가했을 때 전체 전하량 자, 이것도 좀 반복되지만요. 잘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30과 40을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전체 얼마? 70이라고 그랬죠. 70. 그리고 그때 100V를 가하게 됐을 때 전하량 Q를 구하라. 자, Q는 뭡니까? 바로 CV죠. CV. 그래서 여기 전체에 걸리는 전하량은 C 값이 지금 70 마이크로였죠. 70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여기 전압 100V니까요. 100을 곱해주면 70에 10의 4제곱이 되는,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가 답은 4번이지. 5 마이크로페럿 콘덴서를 1000V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잘 나오고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충전되는 에너지 W는 얘는 2분의 1 QV라고 했죠. 2분의 1 QV. 그리고 Q는 뭐였습니까? Q는 CV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Q 대신에 CV를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2분의 1 CV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였지. 자, 콘덴서에서는 2분의 1 QV. 일반 도체와는 달랐었죠. 일반 도체에서는 W는 QV였고, 그렇죠? 우리 계속 공부해 왔었는데, 이 콘덴서에서는 2분의 1 QV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고요. 2분의 1 CV 제곱. 둘이 달랐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5 마이크로 콘덴서니까요. 여기 정전 용량 C가 지금 주어진 거죠. 그리고 전압이 주어졌으니까 C와 V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공식을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에 의해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에 C는 5 마이크로페럿이니까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리고 1000V는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세제곱을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의 6제곱. 오, 이렇게 되면서 얘네 둘은 이렇게 없어져 버리죠. 서로 상쇄되고 2분의 5, 2.5J이 된다. 그 얘기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했을 때의 몇 배가 되는가? 자, 이거 살펴본 건데요. 자주 나오니까. 자, 두 개를 병렬로 이렇게 만약에 연결했다 그러면 이때에는 콘덴서는 2배가 된다고 그랬죠. EC. 저항과는 달라요. 자, 이때 직렬로 연결하면 C가 이렇게 될 때에는 이때는 저항과는 반대로 얘는 2분의 C가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요것이 직렬로 했을 때의 몇 배냐 그 얘기는 얘를 얘로 뭐 해주면 된다고요? 나눠주는 거죠. EC를 얘로 나눈다는 것은 역수를 곱하니까 C분의 2를 곱해야 되겠죠. 약분해 주니까 4배가 되죠. 두 개의 평행한 도체가 진공 중에서 20cm 떨어져 있고 100A의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를 때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 자,
이거 전자량의 크기 전에 살펴봤었는데요. 이거죠. 바로 거리에 반비례하고 두 전류의 곱에 2배를 한 뒤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미터당 작용하는 힘이었죠. 이거 공식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죠. R분의 한번 써볼까요? R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얘가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자 R은 미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얘는 0.2m가 돼야죠. 0.2m가 되고 그 다음에 100A의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I1도 100 I2도 100이다.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걸 계산해 주면 되니까요. 맞죠? 그대로 대입해 준 것이 동일하게 되고 이거 계산해 보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 0.01이 된다. 그 얘기지. 평행 왕복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작용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왕복도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왕복 이쪽으로는 가고 이쪽으로는 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라는 거. 이거 왕복 이거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다를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전선에서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는 반발력, 같은 방향으로 전선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에는 얘는 흡입력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송전선에서 여기에 서로 붙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달아두는 것을 우리가 스페이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스페이서. 여기에다가 전선을 슉슉 집어넣어서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는 거 스페이서. 여기에서는 왕복도체 포인트고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 얘기지. 정전 에너지 W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W는 2분의 1 QV도 되고요. 또 Q 대신에 CV를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CV 제곱도 된다. 그랬었죠. 답은 1번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1마이크로페럿 콘덴서를 30kV의 전압을 가해서 205ohm의 저항을 통해서 방전시키면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가? 이때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요. 205ohm 저항을 통해서 방전하든 뭐 100ohm으로 방전하든 발생하는 에너지는 여기에서 에너지가 그냥 발생을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저항값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뭡니까? 바로 2분의 1 QV거나 2분의 1 CV 제곱에 어떤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가 방전을 하는 거지. 이 저항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자 C 값이 1 마이크로죠.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에 지금 1 마이크로니까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30kV 30 곱하기 10의 세제곱 한 것을 제곱을 해야 된다. 이걸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치? 요 식이 그대로죠. 계산해 보니까 450줄이 나오네요. 자, 140번 10마이크로 콘덴서에 1000V 전압을 가하여 충전한 뒤에 저항을 통해서 방전시키는 그렇죠. 이렇게 저항과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같은 유형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에너지 2분의 1 QV 자꾸 외웁시다. 그리고 역시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돼야죠. 그렇지? 요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럴 때 여기에서는 지금 이 식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대로 한번 다시 대입을 해보면 C는 지금 100마이크로니까요.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제곱 그리고 1000V 10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었죠. 이건 10의 6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 바로 없어져 버리네요. 그치? 마이너스 6제곱 6제곱 그래서 100을 2로 나눈 셈이니까요. 50줄이 답이 되겠네요.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자 먼저 정전 흡입력 같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콘덴서가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의 간격으로 나눈 값 이걸 우리가 흡입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단위 길이당의 흡입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식을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요식 요식과 요식을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이 정전 흡입력은 2분의 1 여기 유전율에다가요 전개의 세기의 제곱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 전개의 세기 2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이 이것을 우리가 거리로 나눈 값, 이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 대신에 d분의 v의 제곱, 지금 이것을 대입해준 요식을 기억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개의 제곱에 얘가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이제 정전 흡입력은 2분의 1의 엡실론 2의 제곱이고, 또 2분의 1 엡실론 여기 2 대신에 뭐라고요? d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간격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전압의 제곱에는 비례한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정전 흡입력은 인간 전압의 몇 제곱에, 계속 이런 유형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정전 흡입력은 인간 전압의 제곱에 비례했죠. 다시 한번 해보면 2분의 1 엡실론 2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고, 2분의 1 엡실론 얘는 d분의 v의 제곱이니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2번 기억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거죠.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2kV의 전압으로 충전해서 2J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 콘덴서에서의 에너지 나오면 기억을 해야죠. 뭡니까? 바로 W는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는 정전 용량 C를 지금 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정전 용량 C를 구하라고 하면 2분의 1은 2로 넘어가서 곱하기 2가 되고요. 여기 V제곱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이 W 1 대신에 2줄 2를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2kV니까요. 여기 전압 V에다가는 2000을 대입해서 2000의 제곱을 해서 계산해 준 거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기 때문에 1 마이크로페럿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 강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이제 자성체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